데일리베스트 구독자 여러분, 데일리베스트를 이끌고 있는 여러분의 데일리베스트 앵커입니다. 이번 한 주 봉사활동 관계로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저희 데일리베스트는 설 연휴, 추석 연휴 등 공식 휴일을 제외하고는 방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송을 하지 못할 때 유튜브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여러분께 고지해드리고 있는데, 이를 미처 보시지 못한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걱정과 염려의 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같이 저의 안위를 걱정해 주시는 정말 고마운 글들이었는데, 한 가지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데일리베스트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1, 2년 반짝하고 마는 그런 방송이 아닌 태극기와 함께 태동한 방송이니만큼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와 함께 데일리베스트 또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어느덧 2018년 마지막 날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면 매일 보는 해이지만 새로운 2019년의 해가 떠오릅니다. 데일리베스트가 여러분과 함께 한 지도 이제 2년을 꽉 채우고도 몇 개월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데일리베스트를 시작할 때 그다지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워낙 탄핵이랑 광풍이 세게 몰아쳤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하는 방송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봐줄까, 그리고 혹시 방송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근심 걱정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튜브 내 우파 방송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저에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JTBC의 태블릿 PC에 대한 반박 영상을 만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무섭게 허위가장 보도를 쏟아내는 기성 언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태극기 집회와 관련한 보도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무도 봐줄 것 같지 않던 데일리베스트의 구독자 수는 1만이 되었고 2만이 되고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탄핵의 광폭 속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음에 기쁠 수 있었고, 초기 데일리베스트 구독자님들은 저에게 용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그 겨울이 떠오릅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헌재 판결, 그리고 대통령의 구속. 그렇게 그 추운 겨울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봄을 맞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봄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5월 대선의 참패는 우리에게 긴긴 겨울을 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불길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불태우겠다는 그의 말처럼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 우리 진영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감방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떠들어주고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을 주고 영장 발부 전담 판사는 예외 없이 가두었고 재판은 더 이상 법리와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그 공평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진영의 리더들을 하나둘씩 잃었고 그의 지지율이 70%다, 80%다라는 말에 정말 국민의 대다수가 그를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가 보다 하면서 움츠려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복수의 칼날은 멈출 낌새가 보이지 않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북한과의 가까워짐은 누구 하나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덮었을 때 누군가는 용기 내어 태극기를 들었듯이 그의 지지율이 70이 되든 80%가 되든 용기 내어 그를 비판하고 떳떳이 자리를 지켰던 우리 우파 애국 세력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실정과 실효성 없는 무조건적인 북한 바라기에 실망한 국민들이 하나둘씩 늘었고 결국 임기 2년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권의 자살골이란 측면도 물론 있지만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애국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믿습니다. 대깨문이라는 말을 혹시 아시는지요? 대깨문이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열성 지지층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대깨문이 있었다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타도를 외쳤던 한치의 흔들림 없었던 애국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 어느새 데일리베스트를 즐겨보시는 구독자가 18만 명이 되었습니다.
처음 채널을 개설했던 그 추운 겨울에 구독자가 되어주신 분들부터 최근 현 정부에 실망하셔서 구독자가 되어주신 분들까지 데일리베스트를 즐겨 시청하시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11월경부터 많이 힘들었습니다. 젊은 놈이 몸이 힘들었다면 그것은 엄살이겠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신 분들께 어떤 뉴스와 어떤 영상으로 보답해야 하나라는 고민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고 아침을 맞이했던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깨 위에 뭔가 큰 것을 하나 얹어 놓은 것처럼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2월에는 심한 감기 몸살까지 겹쳐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의 댓글을 읽어내려가다가 정말 친자식처럼 감기엔 어떤 게 좋다, 어떤 것을 챙겨 먹어라, 어떻게 하고 자라, 혼자가 아니니까 건강 챙겨라 등등의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있음에 데일리베스트가 존재하고 저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내가 느끼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를 꾸밈없이 거짓 없이 여러분께 드러내 보이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내고 또 비판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자라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깨닫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중요하지 않는 해가 어디 있겠냐마는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듯합니다. 정권은 임기 3년 차에 떨어지는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더 나아가 레임덕을 막기 위해 지금보다 더한 포퓰리즘, 지금보다 더한 대북 정책으로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고 얼마 남지 않은 총선 탓에 정계 개편으로 정계는 더욱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복권 석방 문제는 더욱더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정권을 등에 업고 좌파 종북 세력들은 더욱 거세게 그들이 목표하는 바를 향해 거침없이 기존의 사회 질서를 뒤엎으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일리베스트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애국우파, 애국보수, 애국시민들입니다. 애국이란 단어는 나라 국자 앞에 사랑의 자를 더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흔히 연세가 드신 애국시민분들은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입을 거 먹을 거 부족함 없이 자랐기에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그런 줄로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산 증인들이 바로 저희 세대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입니다. 그렇게 젊어서 고생하시고도 늙어서도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하지만 당신들께서 태극기를 놓아버리시면 앞으로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게 될지 너무나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건전한 사고방식과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젊은 세대가 나라의 주역이 될 때까지만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또 우리 세대가 늙어서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주십시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이 나라가 좌파와 종북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 주십시오. 끝까지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계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젊은 우파가 늙은 우파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제가 틈만 나면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인 결국엔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말입니다. 혹자는 저놈이 어떤 근거로 저런 말을 자신감 있게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데는 나름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싸움은 이념의 싸움인과 동시에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이미 현 정부는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북 정책만 봐도 이 정부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 대북 정책뿐이겠습니까? 이런 현 정부의 비상식적 행태는 경제 정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을 국민들께서 용납하실 리가 없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비상식적 행태를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 선동을 틈만 나면 해왔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동은 그 생명력이 짧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시적 인기 영합이나 순간적 지지는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 깊이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그 생명력은 매우 짧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 제발 나라가 온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새해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 태양이 떠오를 때 자유 대한민국의 우파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봅시다. 그리고 그 염원을 담은 태양 아래 내년 한 해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한 줌도 안 되는 저들을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 봅시다. 미약한 하나마 데일리베스트가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말 것을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2019년 한 해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데일리베스트에 대한 채찍과 당근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18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